교창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7단원 외권과 우주 개발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늘에서 별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계절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별을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별을 찾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란 게 있는데요. 성도는 말 그대로 별지도입니다. 별지도. 종이에다가 막 별을 막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별지도를 보고서 저 위치에 이 별이 있구나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성도가 종이 쪼가리인데 뭐 한 스케치북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뭐 10만 원, 막 20만 원 이래요. 되게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죠. 두 번째로 별을 찾는 방법은 바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PC 같은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그 사계절 내내 전 세계의 별자리와 밤하늘을 다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관심 많은 친구들은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깔아보세요. 이거는 프리웨어라서 무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새는 진짜 시대가 변했죠. 이제 스마트폰 성도 어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이 밤하늘에 어떤 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별인지 궁금해요. 그럼 스마트폰 성도 어플 켜서 갖다 대면은 여기에 요 별들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 GPS랑 그 뭐죠? 이렇게 AR 서비스 AR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보고 싶은데 여기 달이 있으면 이 달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 달 위치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성도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게 개발되면서 다른 것들은 사실 다 필요 없죠. 이거 스마트폰 성도 어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별자리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말하죠. 이제는 이제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지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이용하면 다 되거든요. 자, 아무튼 자, 네 번째는 이제 별자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구식이에요. 완전 구식. 별자리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판이 있는데요. 여기를 막 뱅글뱅글 돌려요. 그리고서 누우면요. 이걸 들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툭 누워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바닥에 누워서 별자리판을 들고 이 밤하늘을 보면요. 요 별자리판에 나와 있는 별들이 요 밤하늘의 별들을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요새 누가 씁니까? 이 스마트폰 성도 어플이 있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별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심심하면 밤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인 북쪽 하늘 별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북쪽 하늘은요, 우리가 북반구에 있죠. 북쪽 하늘은 그 별들이 사계절 내내 볼 수가 있어요. 막 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쪽 하늘 별자리인데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사계절 별자리를 보면요. 뭐 대표적인 별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면 좋죠. 케페우스 자리, 용 자리, 뭐 큰 곰 자리, 작은 곰 자리, 뭐 카시오페아 자리.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건 이제 뭐 큰 곰, 작은 곰과 카시오페아 자리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이때 이 작은 곰자리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죠. 그리고 큰 곰자리의 요 부분, 큰 곰자리의 요 부분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이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자, 이때 대표적으로 북쪽 하늘 별자리를 하면 항상 북극성 찾는 방법이 나와요. 자, 어떻게 찾냐? 자, 이 북두칠성에서 요 북두칠성에서요. 요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 얘를 잇는 선을 쭉 긋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을 잇는 선을 쭉 그어요. 그럼 이 별 사이 거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정도 하면 북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으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고요. 또는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카시오페아 자리를요, 제가 다시 여기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카시오페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1, 2, 3, 4, 5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 2번을 잇는 선을 쭉 연장선을 상상해서 그리고요. 4, 5번을 잇는 연장선을 쭉 상상해서 그립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점과 3번 별을 쭉 잇는 가상의 선을 그립니다. 쭉 잇는 가상의 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밝은 별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봄철의 별자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봄철의 별자리다, 여름철의 별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계절에만 보이는 별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절의 기준을 저녁 9시에 남쪽 하늘을 보았을 때 보이는 별들을
그 계절의 별자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계절에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봄철의 별자리, 봄의 저녁 9시 남쪽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있는데요. 뭐 이걸 다 외울 순 없겠죠. 그냥 몇 개 뭐 대표적인 거 처녀자리, 목동자리, 뭐 사자자리 요 정도만 외워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요, 얘네 다 안 보이고 딸랑 요거 3개 정도 보입니다. 유난히 밝은 별들만 보여요. 요즘에는 워낙 주변에 빛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난히 밝은 별 3개를 연결해 보는데요. 이렇게 유난히 밝은 별 3개를 연결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걔네들을 이루고 있는 건요,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여기는 아르크투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를 때는 아크투루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처녀자리의 스피카, 그리고 사자자리의 데네볼라, 이 셋을 연결하면은 봄철의 대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북두칠성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아크투루스와 스피카를 지나는 선을 쭉 그려요. 그럼 이것을 바로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봄철의 별자리입니다. 자, 다음은 여름철의 별자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름의 저녁 9시에 남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이겠죠. 실제로 보이는 것은 얘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주변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잘 보이는 얘네 셋을 연결하면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우리는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 대삼각형을 구성하는 별자리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백조자리의 대네브, 그리고 독수리자리의 견우성, 그리고 검은고 자리에 직녀성이 있습니다. 자, 견우성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알타이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타이르. 이게 원래 이름이죠. 그리고 직녀성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베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베가. 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직녀와 견우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별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이에 견우와 직녀 사이에 여기에 쭉 은하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하수가. 그래서 은하수 바다를 건너서 둘이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을철의 별자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보이고요. 여기 4개 정도만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밝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1등성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만 주로 보입니다. 자, 가을의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별자리 자체가 잘 안 보여요. 별 자체가 안 보이고, 이 4개조차도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별들이고요. 다만 어쨌거나 4개가 보이니까 연결해서 가을철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을철 별자리는 대신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안드로메다 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 뭐 페가수스 자리, 뭐 페르세우스 자리, 세페우스 자리, 얘네들이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연결되는 친구들이에요. 대략적인 관계만 살펴보면 이 세페우스와 카시오페아가 뭐 부부 사이고요. 안드로메다가 이 둘의 이제 딸이 되겠고요. 페르세우스가 페가수스를 타고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거나 이 별자리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가끔 재밌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겨울철의 별자리인데요. 겨울철에는 사실 볼 별이 되게 많습니다. 겨울철이 그 별 보기엔 제일 좋은 계절 중 하나예요. 비록 춥지만요. 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흡사하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왜냐면 보이는 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쌍둥이 자리에 플룩스, 그리고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 작은 개 자리는 요 2개가 딸랑 작은 개 자리입니다. 자, 요렇게 연결해 놓고 작은 개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쨌거나 작은 개랍니다. 자, 그리고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에 리겔, 그리고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그리고 마차브 자리에 카펠라. 이 6개의 별들을 이으게 되는데요. 밤하늘은 이 6개 별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너무 밝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 이 6개를 읽으면은 겨울철의 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리온 자리의 이 베텔기우스는 좀 잘 보이거든요.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베텔기우스와 프로키온, 그리고 시리우스 이렇게 셋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셋을 연결했을 땐 겨울철의 대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겨울철 별자리는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오리온 자리가 굉장히 재밌는 별자리죠. 자세한 건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주로 삼각형이나 육각형, 이런 사각형 이런 것들을 이루는 별들과 그 별자리의 이름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